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진호 변호사가 있죠. 송진호 변호사는 본인이 육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이 아님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 중에 느끼는 여러 가지 참 착잡한 일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라도 후대에라도 바른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송진호 변호사는 페북에 글을 종종 씁니다. 이번에도 한덕수에게 15년이 형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몰이에 이렇게 저렇게 가담하는 그런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 언론, 정치인들, 유튜버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거기에 부역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역사가 바뀌어 이재명이 내란으로 몰릴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 형을 받게 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형, 또 이상민, 한덕수 등등이 받고 있는 형, 이거보다 오히려 더 큰 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진짜 누가 내란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아무래도 이 글은 꼭 그런 입장보다는 엄연히 지금 내란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내란이라 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재명은 재판도 안 받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내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침묵하는 그런 지식인들, 또 언론들, 이런 걸 보면서 송진호 변호사는 역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역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서 올바른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때 과연 저들은 어떤 형벌을 받고 형량을 얼마나 받을까? 그렇게 지금 송진호 변호사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재판을 준비하다가도 가끔 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반국가 세력들에 의한 내란은 시작되었다고 봤습니다. 3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관저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와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일, 이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 오히려 내란은 저들이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덕수 전 총리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어 15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계엄을 내란몰이라 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경찰들, 정당한 계엄 선포를 유죄로 몰아 관련자들 전부에 대해서 10수년형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 판사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재명에 대한 각종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판사들,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조사한 군 검사와 또 경찰들, 또 그리고 검사들, 각 특검 관계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내란 또는 불법이라며 증언하며 선동한 군인과 경찰들, 탄핵과 내란몰이를 위해 허위 기사를 쏟아내 온 그런 기자들, 언론 관계자들, 이재명 정권을 탈취한 후 이재명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위의 여론조사를 쏟아내는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버들, 개인 SNS에 글을 올려 내란과 탄핵을 선동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탄핵 집회 등에 나가 선동 발언하거나 SNS에 선동글을 게재하고 선결제 등을 통해 내란에 도움을 준 연예인들 및 예술인들 등등등등.
또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 모두에 대한 내란몰이에 기여했고 민주당 및 이재명의 내란을 도왔던 이런 모든 자들이 만약 역사가 바뀌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누가 봐도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최소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지니 15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특별히 종교가 없지만 신이 있으시다면 무도한 자들의 이 대한민국을 오래 방치하지는 않으실 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무도한 역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내 기억에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전 세계 악의 축인 중국도 미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을 논하기 전에 이미 쇠퇴하여 공산당 붕괴를 걱정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다른 국제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력도 쇠퇴했는데 남북관계와 주변 사강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실증적으로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지금의 국제 환경은 북한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인데 북한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란의 핵은 결국 북한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불량 국가들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란 초유의 동북아 상황이 북한 문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CVID식 해결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텐데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그런 어떤 핵 동결을 말하는 거죠. 요즘 우파 유튜버들과 모스탄 대사 등에 의한 데프콘 관련 발언들이 많습니다. 군사 및 법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데프콘은 군사 대비 태세 즉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는 상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마음대로 상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데프콘2가 되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프콘을 상향하고 전시작전권을 가져간다는 등의 발언은 법과 규정을 모르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애국민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전 상태이고 그것은 정전협정에 의한 것이며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국군 사령관이 체결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국제조약에서 일방협정을 위반하면 타방은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대포군과 전혀 관련 없이 한반도의 상태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1954년 7월 이전의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포군은 전쟁 대비 태세인데 1953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비를 훨씬 건너뛰는 전시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 모든 군사작전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개발 등을 중요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아 정전협정 파기선을 할 때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등의 절차도 한국 대통령의 승인과 협조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유엔군 사령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구성과 지휘에 대해 유엔은 미국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래서 유엔 사령관은 미국에 임명하게 되었고 미국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한이 미국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늘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이 무언가 한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데프콘 상향조정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프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한국 대통령의 또 승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고 만약에 미국이 뭘 한다면 저놈들이 핵을 개발한 걸 정전협정 위반으로 봐가지고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1953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 상태가 되고 전쟁 상태가 되면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 사령관이 겸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엔에서 모든 걸 미국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령관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갖고 대한민국 대통령 제끼고 미국이 모든 것을 북한과의 관계를 이걸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만약 전쟁 상태로 돌아간다면 미국의 결국은 통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송진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 이재명 저 내란몰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짓된 그런 어떤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들은 몇 년형을 받을까 그런 얘기를 해봤다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대북권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북권 상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정전협정 위반으로 봐가지고 전쟁 상태로 되돌려버리면 오히려 미국이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기 때문에 한국을 제끼고서 말이죠. 미국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통할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이 말이죠. 너무나 지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송진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